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강세에 보이는 업종을 따라서 우리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에너지, 금융주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뭐 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그 저PBR주 쪽에 다시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춤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가 났으면 연간으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걸리면서 일단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특징적으로는 2차 전지 중에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화학, 금융주, 뭐 저PBR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의 특징은 미국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이 강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늘 6%나 급등하면서 200달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52주 신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2차 전지, 금융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몇몇 어떤 또 에너지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버핏이 일부 종목에 이제 쉐브론에 투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인 건데, 어쨌든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뉴스를 보면 역시 이제 버핏이 뭐 파라마운트나 애플의 지분을 줄이고 정유주에 베팅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애플의 지분 1% 정도 줄였는데, 뭐 쉐브론을 비롯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뭐 투자를 14%, 9% 그러니까 늘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뭐 석유화학주라든가 뭐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번 달 26일에 발표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또 저PBR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가 저PBR주들이 한창 강세 보일 때 코스닥이 부진했었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이제 오후 들어서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키우거나 아니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버티거나 이런 어떤 흐름이 오후에서 나타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막 고점 경신하고 막 이런 흐름 나오면서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고점 경신하는 거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적용된 것도 또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그런 요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외신에서 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봐서, 그 어떤 그 공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뭐 공매도의 황제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 사람이 그 어떤 이력이 있냐면, 예전에 그 블랙 먼데이 1987년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월요일에 20% 이상 폭락했을 때 있거든요. 예, 그때하고 이제 일본의 버블이 깨지면서 폭락했을 때, 그때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크게 늘려서 금액으로는 6,400만 달러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샀다라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좀 하락 쪽으로 베팅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엔비디아 주식에 베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좀 주목을 받는데, 이 사람 이제 논리가 뭐냐면 AI는 모든 어떤 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베팅을 했다라는 게, 뭐 한편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 꼭지 아니야? 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 사람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뉴스가 나왔길래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제가 이제 어제인가요? 오늘 보여드린 건데, 코스닥이 조금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1월 15일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올라갔다 주춤거리는데 코스닥은 2월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1월 15일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딱 그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동안 소외됐던 거 어느 정도 만회했어, 이런 어떤 심리가 가동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뭐 좀 내심 그랬지만 돌파해줬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그 근처에서는 시원스럽게 돌파하지 못하고 좀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투자들은 지금 어떤 식이냐면, 한 1, 2주 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눌린 종목 이런 쪽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ADR이 115 정도 되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이제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의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그 2차 전지가 한 덩어리, 이게 2차 전지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합치면 시가총액이 다 범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도체, 제약, 자동차가 동시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라서 저쪽을 한 덩어리로 두고 나머지가 이제 반대쪽 시소에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특히 오후 들어서 이 지수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 수는 늘어나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워낙 시가총액 덩어리가 커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나머지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좋지. 이게 서로 변동성이 나오면 단기성 자금만 오락가락하는 그런 구도가 돼가지고 조금 2차 전지가 완만하게 올라가지고 거래대금 적당하게 잡아주고 나머지가 강세 보이고 이런 구도, 그러니까 이런 구도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막 갑자기 아침에 붕 떠서 출발하면 이런 부작용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제가 1월 18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이 없는데 어제 매도를 했고 오늘 그 규칙이 이어지는지 보자 라고 이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이제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되게 많이 샀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선물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할 여력보다 매도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지는 자리로 가고 있어서 지금은 현물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금 증시가 좀 버거워질 수 있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더 지금보다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뭐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팔았고 매수한 종목은 2차 전지 부류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조선주들이 밑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 매수한 게 대부분이어서 근데 반도체 팔아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고 2차 전지 부류, 석유화학, 금융주, 그러니까 저 PBR 쪽이나 미국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이런 것들 팔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특정한 업종을 담았다라는 건 별로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천억 원 넘게 팔았던 날이라서 뭐 업종을 전체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그래서 좀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매수나 매도 쪽에서 역시 뭐 업종별로 담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담는 모습을 보여서 뭐 반도체 쪽이 조금 매도 쪽에 종목수가 많았고 뭐 매수한 반도체주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반도체주가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이게 별로 좀 안 좋은 자리예요. 지금 위치가 저기서 너무 버티면 국채금리가 되게 높은 자리라면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에 저렇게 이제 금리를 쳐주는데 미국 국채 사고 말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하고 말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4.2%는 이게 그러니까 주식 그 채권 여기서 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수급이 좀 어정쩡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내려와주는 흐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동안의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강하고 금융 강하고 에너지주 강하고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는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떤 흐름대로 그대로 이제 가게 되는지 이게 또 역순으로 바뀌게 되는지 요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빅테크가 최소한 두세 개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업종 올라가주는 장세가 제일 좋습니다. 빅테크가 끌어가는 건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AI가 좋은 거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도는 뭐 하여튼 요 구도에서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이런 구도가 제일 좋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번 주에 그 뭐 반도체 강했다가 2차 전지 강했다 게임 강했다가 엔터도 올라갔다가 막 돌아가면서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돈이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있게 강한 장세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서 통일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나오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뭐 2차 전지 강하고 뭐 금융주 강하고 자동차 강하고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뭐 추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건데 그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증권가에서 전망한 거랑 실제로 그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PC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게 시장 잡아먹어 봤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36%나 더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58%나 예상했던 거하고 편차가 났다라는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36%,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22% 생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과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AI에 대해서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 취지의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항상 월가에서는 신기술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 AI가 과거에 PC 같이, 지금 PC 다 있잖아요. 뭐 인터넷 다 쓰고 있고,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편적으로 커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은 뒤따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AI 관련해서 미국에서 급등하는 데에는 시장에서 저때 저렇게 과소평가했다가 큰 수익을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은 안 놓칠 거야 뭐 이런 측면이 좀 가동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AI에 대한 관심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한 1, 2주 동안 좀 안 오른 거, 덜 오른 거, 눌린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순환하는 측면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좀 순환하면서 이종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끝낼지 아니면 이제 더 큰 어떤 사이클로 올라가게 될지 그게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고비는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전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